남북 통일과 동성애 문제에 대해 기독교인과 비기독교인의 입장차가 큰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국교회 성도들의 사회 문제 인식에 대해 살펴봤습니다. 전국 신천지 피해자연대가 신천지 이만희 교주와 후계자였던 김남희를 경찰에 고발했습니다. 올해는 유독 겨울철 기부의 손길이 크게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오늘 뉴스리포트에선 기부에도 한파가 불어닥친 현상에 대해 시민들의 생각을 들어봅니다. 성경교육과 악기사역으로 다음 세대를 세우는 도화 장로교회 현장을 취재했습니다. 한국교회 선교의 미래를 심도 있게 논의했던 올해 선교계의 동향을 점검해봤습니다. 오늘날 남북한의 모습을 한눈에 볼 수 있는 사진 전시회가 열렸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구티비 뉴스입니다. 한국기독교사회문제연구원 조사에 따르면 한국교회 성도들이 남북 통일에 더 긍정적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반면 동성애 문제에 대해선 비기독교인들보다 엄격한 모습을 보였는데요. 관련 내용을 살펴봤습니다. 홍희은 기자입니다. 평화 기조 속에 비교적 순조로운 행보를 보이고 있는 남북관계. 통일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지는 가운데 한국교회 성도들은 절반 이상이 통일에 긍정적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국기독교사회문제연구원이 기독교인 800명, 비기독교인 200명 등 성인 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기독교인 중 57.3%가 남북 통일에 찬성 입장을 보였습니다. 특히 20대 젊은 층에서 55.8%의 찬성 비율을 보인 점이 눈길을 끕니다. 반면 비기독교인들은 절반에 못 미치는 46.5%만이 통일에 찬성한다고 응답했습니다. 20대 젊은 층은 불과 27%만이 통일에 찬성 의견을 보여 기독교인들과의 뚜렷한 차이를 보였습니다. 몇 년째 우리 사회를 떠들썩하게 만들고 있는 동성애 문제에 대해서도 기독교인과 비기독교인의 입장 차이가 확연하게 드러났습니다. 동성애가 죄악인지 여부를 묻는 질문에 기독교인은 53.5%가 그렇다고 응답한 반면 비기독교인은 18.5%만이 그렇다고 답해 사회적 인식이 크게 다른 점을 볼 수 있습니다. 동성애는 질병인가라는 문항에서도 비슷한 차이를 보였습니다. 기독교인의 45.2%가 동성애는 질병이란 인식을 가진 데 반해 비기독교인들은 23.5%만이 동성애가 질병이라고 답변했습니다. 이 같은 차이에 대해 한국기독교사회문제연구원 박재영 책임연구원은 사랑과 평화를 바탕으로 하는 기독교 정신에 따라 기독교인들이 남북 통일에 긍정적인 것으로 보인다며 이제는 교회가 사회를 향해 평화를 말하고 실천하는 모습이 필요하다고 조언했습니다. 끝으로 동성애 문제에 대해 조사한 이화여자대학교 송진순 박사는 성소수자 문제가 사회적으로 심화하는 가운데 보수교회가 보이는 배타적인 모습은 바람직하지 않다며 이들에게 복음의 메시지를 전하고 사회와 소통하는 모습이 한국교회에 나타나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구티비 뉴스 홍우연입니다. 전국 신천지 피해자연대가 신천지 이만희 교주와 후계자였던 김남희를 경찰에 고발했습니다. 이들은 27일 기자회견을 열고 우리 사회에 막대한 피해를 입히는 신천지를 횡령, 배임 및 종교 사기로 고발했다고 밝혔습니다. 전 피어는 경기도 가평 일대의 여러 부동산이 지난해 신천지를 탈퇴한 것으로 알려진 김남희의 명의로 돼 있는데 이는 김남희 개인의 재산으로 취득한 게 아닌 것으로 의심된다며 만약 신천지의 자금으로 취득한 부동산이라면 명백히 업무상 배임과 횡령 문제가 발생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와 함께 김남희가 자신의 명의로 부동산을 취득하는 과정에서 이만희 교주의 공모가 있었는지 여부도 함께 조사해달라고 요청했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전 피어는 이날 형사 고발과 함께 신천지 피해자들의 물적, 심적 피해를 보상하란 내용의 민사소송도 함께 제기했습니다. 이들은 이른바 청춘 반환 소송이란 이름으로 민사소송을 제기하고 과거 일본 통일교 피해자들이 공동으로 대응해 승소 판결을 받은 것처럼 대대적으로 피해 보상 운동을 전개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뉴스리포트입니다.
요즘 같은 연말이면 우리 사회 소외이웃을 위한 기부 활동이나 모금 캠페인이 활발하게 전개되는데요. 하지만 온정의 손길이 몰리던 지난해와는 달리 올해는 분위기가 많이 다르다고 합니다. 매년 이맘때면 거리에서 흔히 볼 수 있는 구세군 자선 냄비에 기부하는 손길이 눈에 띄게 줄어든 건데요. 특히 목표액의 1%가 달성될 때마다 온도가 1도씩 오르는 사랑의 온도탑의 경우 20여 년간 대부분 목표액을 채우며 100도를 넘겨왔습니다. 설립 첫 해인 2000년과 모금의 비리 사건이 터진 2010년. 단 2차례만 목표액 달성에 실패했는데요. 하지만 올해엔 사랑의 온도탑 모금 현황도 좋지 않습니다. 기부금이 목표치에 크게 미치지 못하면서 우려의 목소리가 속속 들려오고 있는데요. 얼어붙은 기부 문화, 왜 시민들은 선뜻 나눔에 동참하지 못하는 걸까요? 자세한 내용 오현근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올겨울 부쩍 추워진 날씨는 거리를 다니는 사람들의 몸을 잔뜩 움츠러들게 만듭니다. 거기다 연말연시 거리를 장식하는 모금함에도 기부의 손길이 끊기면서 추위를 더욱 실감하게 합니다. 약 20여 년 전 우리나라에 처음 도입된 사랑의 온도탑은 올해 4,105억 원을 목표로 서울 광화문을 비롯해 전국 시도 17곳에 세워졌습니다. 목표치의 1%가 모이면 1도씩 올라가는 식인데 최근 몇 년째 더딘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100도를 기록하지 못한 2000년과 2010년을 제외하곤 모두 목표액을 채웠지만 올해도 사랑의 온도 목표를 달성할 수 있을진 미지수입니다. 구세군도 상황은 마찬가지입니다. 33년째 광화문 지하철역에서 구세군 활동을 해온 김윤근 씨는 올해 특히 사람들의 기부가 많이 줄었다고 말합니다. 일단 오고 가시는 분들의 표정이 많이 위축이 되어 있는 것 같은 느낌을 받고 있습니다. 최소한 20-30% 이상은 줄은 것 같고요. 크리스마스 이브 오늘 같은 날은 이게 자선 냄비 통이 차고 넘칠 정도였는데 전혀 그렇지가 않은 것 같아요. 기부가 줄어든 현상은 불경기가 계속돼 삶의 여건이 녹록지 않은 것이 가장 큰 원인으로 꼽힙니다. 한편으론 기부금 횡령 사건 등으로 기부금 사용에 대한 국민적 신뢰를 잃은 것도 상당한 부분을 차지하는 것으로 분석됩니다. 시민들의 생각을 들어봤습니다. 이전만큼 기부에 대한 그런 알림, 이제 그런 적극적인 홍보 정책이 사실상 많이 줄어들었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정작 자기들이 먹고 사는 일에 있어서 더 신경을 써야 되기 때문에 누군가를 위해서 뭔가 돕고 하는 데 있어서 좀 더 소극적일 수밖에 없는 것 아닌가. 내가 기부한 그런 금액이 과연 본질적으로 잘 쓰여지는지, 혹시 그 과정에서 다른 곳으로 혹시 이제 들어가진 않는지 그런 의심 같은 것도 조금 있지 않나. 그러니까 뭔가 그렇게 투명하게 결과적으로 볼 수 없으니까. 전문가들은 기부자의 알 권리를 강화해야 한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예컨대 이영학 사건은 개인 성금이 기부단체 불신으로 이어진 것처럼 단체 스스로 기부금 사용처를 적극적으로 알려야 한다는 겁니다. 사랑의 온도탑은 현재 38.4도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약 1,576억 원가량이 모금된 건데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의 80%를 조금 넘긴 수치입니다. 목표에까지는 아직 갈 길이 멀지만 관계자들은 이웃사랑을 위한 더 많은 온정을 당부하고 있습니다. 구티비 뉴스 오현근입니다. 전국 각지에 흩어진 한국교회의 선한 모습을 발굴하는 민들레 홀시아나 세상을 밝히다. 구티비 특별기획 순서입니다. 매일 성경과 악기를 가르치며 다음 세대를 세우는 일에 앞장서고 있는 교회가 있습니다. 아이들을 위한 사역에 헌신하는 도화 장로교회에 여선아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다세대 주택이 밀집된 곳, 건물 간판만 보면 피아노 학원인 이곳은 아이들의 말씀을 외우는 소리와 찬양하는 소리로 가득합니다. 매일 아이들로 문정성시를 이루는 이 교회에선 피아노와 같은 악기를 가르치는 것은 물론 말씀 교육도 병행하고 있습니다. 평소 아이들에 대한 애정이 각별했던 김 목사는 교회 전체를 아이들을 위한 공간으로 꾸몄습니다. 2층엔 아이들이 악기와 성경 공부를 할 수 있는 공간으로 3층은 예배당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제 아내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아이들을 정말 좋아해요.
그 아이들을 좋아하면서 그냥 교회 안에 울타리 안에 오는 아이들 정말 사랑으로 품어줬어요. 김성환 목사와 양 개점 사모는 주어진 상황에서 아이들을 사랑으로 품다 보니 자연스럽게 다음 세대 사역을 할 수 있게 됐다고 말했습니다. 김 목사와 양 사모는 2012년부터 데일리 스쿨을 만들어서 아이들에게 매일 성경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데일리 스쿨을 통해 아이들은 자연스럽게 매일 성경을 읽게 되고 암송을 하게 됐습니다. 피아노 공부와 성경 공부 너무 재미있어요. 매일 성경 공부하는 걸 통해서 말씀도 잘 외워지고 하나님에 대해서 잘 알게 됐어요. 아이들의 열심은 믿지 않는 부모들을 교회에 출석하게 하는 기적으로도 이어졌습니다. 교회를 통해 아이들이 변하는 모습을 보며 변화한 겁니다. 크지 않은 규모에도 대형 교회 못지않는 사역을 감당하는 도화 장로교회. 다음 세대 위기를 말하는 한국교회에 한 줄기 빛이 되고 있습니다. 구TV 뉴스 여선아입니다. 올해는 어느 때보다 선교에 대한 관심이 높았던 한 해였죠. 굵직한 선교대회들이 연이어 개최되는가 하면 중국 선교가 점점 어려워지면서 이에 대한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목소리도 있었는데요. 올 한 해 국내외 선교계 동향을 살펴봤습니다. 가장 눈에 띄었던 점은 지난해 한국교회가 파송한 선교사 수가 231명 증가한 겁니다. 반면 선교 대상 국가는 2개국 줄어들어 선교 전략에도 변화가 속출했습니다. 선교 단체들은 이제 양적 증가보다 질적 성장이 필요한 시대라고 입을 모았습니다. 이런 의견들은 GMS 세계 선교대회와 KWMA 선교 전략회의, 2018 CCC 엑스플로 대회 등 올해 우리나라에서 열린 굵직한 선교대회에서 주로 논의됐습니다. 이들 대회는 한국교회의 선교 비전을 제시했다는 긍정적인 평가를 얻고 있습니다. 하지만 중국 정부의 교회 핍박 정책으로 중국 선교가 어려워지면서 이에 대한 우려도 잇따랐습니다. 앞으로도 중국의 종교 핍박이 지속될 걸로 보여 대책 마련이 불가피해졌습니다. 선교계 관계자들은 무엇보다 남북 화해 분위기 속에서도 북한 선교 현실은 나아지지 않고 있다며 내년엔 북한 인권 문제와 종교 문제에도 관심을 가져야 한다고 조언했습니다. 올해는 한반도 평화 기조가 이어지면서 남과 북을 주제로 한 다양한 전시도 잇따르고 있는데요. 최근 남북한의 모습을 엿볼 수 있는 특별한 전시회가 열렸습니다. 북한 창전거리의 야경과 려명거리의 풍경, 북한 대성산 유원지의 평화로운 가족들의 모습 등 쉽게 접할 수 없었던 북한의 일상이 눈길을 끕니다. 또 전시엔 1983년 여의도, 헤어진 가족의 이름이 쓰여진 플랜카드를 등에 맨 이산가족과 사드 배치를 반대하고 평화를 외치는 소성리의 모습 등 분단의 현실을 엿볼 수 있는 남한의 모습도 사진으로 전시됐습니다. 통일의 꽃이 피었습니다란 주제로 진행된 이번 남북사진전엔 조선 6.15 편집사와 일본 조선신보사에서 촬영해 제공한 북측사진, 남북사진 문화교류 추진위원회의 남한사진 총 30여 점이 전시됐습니다. 남북사진 문화교류 추진위원회 엄상빈 위원장은 남북한 문화예술 교류를 통해 내년엔 금강산에 남북 사진작가들이 모여 공동 촬영을 진행할 수 있길 기대해본다며 더 나아가 남한과 북한에서 공동 전시를 여는 날이 오길 소망한다고 전했습니다. 이번 남북 사진전은 1월 3일까지 서울 중구 갤러리 꽃피다에서 만날 수 있습니다. 오늘의 사회 이슈를 여선아 기자가 종합해드립니다. 오늘의 이슈 포커스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의 국정 지지도가 취임 후 처음으로 45%선 아래로 떨어졌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세부 항목별로 살펴보면 중도층에서 큰 폭으로 떨어졌고 50대와 경기, 인천에서도 낙폭이 컸다고 밝혔습니다. 또 직업 중에선 자영업자와 노동직에서 나이대별로는 30대와 40대에서 지지도가 상당폭 내려갔습니다. 반면 대구, 경북과 서울 지역 20대, 보수층과 진보층에선 문 대통령 지지율이 조금씩 올라 결집하는 양상을 보였습니다. 국세청이 국세통계연부를 통해 지난해 직장인들의 평균 연봉은 3,519만 원으로 집계됐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총 급여가 1억 원이 넘는 억대 연봉자는 72만 명에 달한다고 전했습니다. 또 10명 중 4명은 근로소득세를 내지 않는 면세자였고 1인당 연말정산 환급액은 평균 55만 원이었습니다. 올해 연말정산을 신고한 근로자는 총 1,801만 명으로
전년보다 1.5% 늘었습니다. 내년 2월부터 병사들은 평일 일과 후 4시간가량 부대 밖으로 외출할 수 있게 됩니다. 또 외박 때 위수 지역을 벗어나선 안 된다는 제한도 폐지됩니다. 국방부는 자율과 책임의 문화를 정착해 나가고 위반 행위 시 상응한 책임을 물을 수 있도록 전군 공통 규정을 마련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구티비 뉴스 여선아입니다. 주요 단신입니다. 국제구호개발 NGO 월드비전이 쓰나미가 강타한 인도네시아 순다 해협 피해 지역에 긴급 구호자금 5만 불을 지원할 예정입니다. 지원금은 재난을 경험한 아이들의 정서적 회복을 위한 아동심리보호센터 운영, 피해 주민들을 위한 생필품 지원 사업에 사용될 예정입니다. 명성교회 세습을 옹호하는 예장통합 정체성과 수호연대가 내달 사무실을 개소하고 신년 할애회도 개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예정현 최경구 대표회장은 선교적 봉사와 섬김을 실천한 명성교회를 지키는 것이 통합교단을 지키는 것이라면서도 명성교회를 음해하는 세력에 적극 맞서겠다고 주장했습니다. 한국생명의 전화가 내달 10일 연동교에서 생명사랑 목회포럼 창립 예배를 드립니다. 목회포럼은 우리나라가 13년 동안 이어온 자살률 1위란 불명예를 해결하기 위해 목회자들과 평신도 지도자들이 마음을 모아 목회포럼을 창립하게 됐다고 설명했습니다. 어린이 사역단체 히즈쇼가 내달 5일 예안교회에서 어린이 교사 부흥회를 개최합니다. 이번 부흥회에선 다양하고 재미있는 어린이 콘텐츠를 제공하고 히즈쇼의 주일학교 노하우를 교사들에게 전달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뉴스를 마칩니다. 구티비 뉴스는 인터넷 신문, 데일리 굿뉴스를 통해서도 보실 수 있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